제가 아마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실제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30년 동안 계속 이제 출퇴근을 한 거죠. 서울로만 출퇴근한 게 한 20년.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 한 지가 한 10년 되고 중간에 한 1년 정도는 세종시에 많이 출근하고 나머지 세월은 20년 이상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끔씩은 또 자가로 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경기도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경기도인으로 제가 오랜 세월 살았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경기도 내부 살림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제가 정치권에 완전 말단 실무자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청와대 행정관도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장관 뭐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거치면서 이제 뭐 경기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뭐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경기도 의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상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출퇴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병원을 간다든가 또 다른 방문지가 있어서 간다든가 또 직장에 가는 것도 이 대부분의 간선도로나 철도망이 서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에서 움직이는 게 또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막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힘든지 아마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접근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면 이 돌봄의 문제가 또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연령대 그리고 돌봄의 일일 시간 이런 것도 다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그걸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은 지하철이 많지만 경기도는 지상철이 많잖아요. 그 지상철 그 상부 밑 공간을 이제 뭐 주거, 의료 이런 용도로 개발해내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뭐 거의 내버려 놓다시피 하고 있는 공간인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청년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노인주택 이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거 그런 공간을 지금 놔둬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시원한 출퇴근 여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그게 의료 시설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 그 의료 시설에 접근하는 게 그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지간하면 30분 이내에 그 의료 시설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인데요. 이 중입자 치료기 우리나라에 지금 딱 한 대가 있는데 6개월, 1년 정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 신촌 세브란스에 한 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치료받는데 보통 한 6, 7천만 원, 1억 뭐 이 정도 이제 그 치료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는 세트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한 7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대밖에 없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금액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제 뭐 어차피 상업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하고 도내에 몇몇 원하는 도시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 만들면 지금 주문해도 한 7, 8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공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거는 경기도민들의 요즘 암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고령화 사회라. 이게 이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기계입니다. 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정말 이 갈망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한 3,500억 뭐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성시에 가시면 한백산 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백산 추모공원을 7개 경기도 내 도시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 도시의 주민들이 이 한백산 추모공원 화장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정도 돈이 들고 운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몇몇 시와 도가 매칭해서 7, 8년 동안 3,500억을 나눠서 분담하고 그걸 운영하면은 저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참여할 도시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으로 운영하면은 그 기구 이용비도 치료비도 아마 많이 내려가겠죠. 그 일본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들이 또 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사회공헌 사업, 암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업들과 그 협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특정 장소를 정하는 거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는 이런 장소 지정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리스크가 크고 주민들의 갈등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걸 자꾸 회피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정치적 갈등이나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제화해서 풀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야는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가 하지 않으면 사회의 그 어떤 분야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의제화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겠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역으로 또 묻고 싶어요. SMR 실증단지거든요. SMR을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실증단지조차도 만약에 이 경기도가 뭐 혐오 시설이니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가 안 하겠다고 하면 향후에 반도체 제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경기도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뭐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부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SMR 자체가 또 유력한 첨단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뭐 오히려 유치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게 이제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하는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 포함해서 수도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아니면 규제 자유를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산업적 아이템이 수도권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 분권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산업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경기도에 요구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산업들의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게 경기도의 역할인데, 거기에 꼭 필요한 어떤 실증 사업들,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도 규제 자유, 특구는 규제 자유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법 있잖아요. 수도권 정비개혁법. 이런 것들도 지금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 지역별로, 경기도 이제 권역별로 조금씩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 그래야 경기도 전체가 이 균형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생각이고요. 지금 대전, 충청, 대구, 경북, 호남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묶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로 묶으면 그 내부의 불균형 성장이 또 이게 새로운 이슈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자율성 이런 것들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중앙정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문제의식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봐서도 크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이건 또 규제 자유특구가 좀 틀려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규제 자유 특구라고 말 붙이기가 어렵지만 규제 자유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북부 쪽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정책적 배려이죠. 그리고 또 재정적 배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북부하고 경기도 동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한 지원과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 다 했지만 저도 뭐 더 그거는 강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재정적 배려, 정책적 배려 이 두 가지인데요. 정책 배려는 중앙정부하고 상당히 좀 긴밀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적 배려는 그거는 이제 의회와 정부가 잘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북부 쪽은 DMZ입니다. 네, DMZ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 그냥 생각에 한번
해보고 싶은 최종 그림 네. DMZ 안에 정말 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아. 남북 축구도 하고요. 옛날에 경평 축구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것처럼 일종의 남북 축구죠. 그래서 남북 대표팀 그 DMZ에서 축구도 한번 하고 그런 그림을 경기도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게 제일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으로 제가 뭐 경기도에서 아주 젊은 시절 회사 다니는 직장인으로도 살고 또 당직자로서도 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들 이걸 제가 아주 잘 알죠. 또 경기도 내에서 움직이면서 경제활동을 했던 또 출퇴근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자연스럽게 평균적인 경기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다 해온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자체 제대로 된 경기도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제가 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경기도 의원 경험이 있으니까 경기도 살림살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제가 아주 상대적으로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완전 뭐 말단 당직자부터 장관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 또 정무적인 부분 뭐 누구 못지않게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정치권이 솔직히 여야 불문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논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쟁 거기에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서로가 격돌하는 이런 심층적인 논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요. 지나치게 휘발성이 강하고 포퓰리즘적인 의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뭐 며칠만 지나가면 무엇으로 싸웠는지조차 기억도 안 되는 그런 내용에 함몰되는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고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게 좀 진지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을 처리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UFC 격투장 비슷하게 바뀌어서 코피도 막 흘리고 한 방에 KO되고 뭐 이렇게 해야 전부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포퓰리즘의 어떤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게 주권자들이 부여한 임무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봐주시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